챕터 1. 외로운 황혼 새로운 만남. 68세의 윤정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종고와 36년을 함께 살았지만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고 남편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에 뒷바라지를 하며 두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큰아들 박민수는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고 딸 박수지는 캐나다에서 회계사로 활동하며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자에게는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5억 원의 예금 그리고 월 200만 원의 임대 수입이 남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정자는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부부가 나오면 눈물이 났고 혼자 먹는 밥맛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랜 친구인 김영희의 권유로 실버 독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이 모임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자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는 영희의 말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모임 첫날 정자는 수수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조심스럽게 문화센터에 들어섰습니다. 20여 명의 참가자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남자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반듯한 체구에 깔끔하게 정리된 백발 그리고 품위 있는 미소를 짓고 있는 그는 바로 72세의 이창호였습니다. 창호는 자기소개 시간에 자신을 전직 대학 교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년 후에는 여러 기업의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하고 교양이 있어 보였습니다. 부인을 5년 전에 암으로 잃었고 슬아의 아들 둘이 있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토론 시간에 창호는 정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할 때마다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창호는 정자에게 다가와 커피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창호는 정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자녀들이 해외에 있어 외로운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까지. 창호는 때로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를 간병하며 5년을 보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은 인생도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정자는 창호에게서 남편과 비슷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와 깊이 있는 대화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창호 역시 정자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씨의 매력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모임은 주 2회 있었고 두 사람은 매번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호는 정자를 위해 특별히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모임 전후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자는 처음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창호는 정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하니 따로 만나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창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특별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자는 오랜만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호 역시 정자와 함께 있을 때면 젊은 시절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독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창호와 나눈 대화를 되새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정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어서 좋아할 거라고. 이렇게 정자와 창호의 인연은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어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2. 감미로운 로맨스의 시작. 독서 모임에서 만난 지 2달이 지나면서 정자와 창호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습니다. 창호는 정자를 정식으로 데이트에 초대했습니다. 첫 데이트 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창호는 미리 전시 내용을 공부해 와서 정자에게 작품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차분한 설명에 정자는 감탄했습니다. 박물관 관람 후에는 인사동의 전통찻집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창호는 정자가 좋아할 만한 대추차를 추천하며 자신이 젊은 시절 아내와 자주 이곳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 창호는 정자를 롯데호텔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자는 평소 이런 비싼 곳은 가본 적이 없다며 부담스러워했지만 창호는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웨이터가 추천하는 코스 요리를 주문하며 창호는 정자가 좋아할 만한 와인도 함께 선택했습니다. 식사 중에 창호는 정자의 과거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정자가 남편과 함께 사업을 일구어가며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야기, 자녀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생, 그리고 남편을 잃은 후의 공허함까지. 창호는 정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위로했습니다. 창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교수 생활을 하며 학문에만 매진했던 젊은 시절, 아내의 병간호를 하며 느꼈던 무력감, 그리고 혼자 남겨진 후의 외로움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는 남산타워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창호는 정자의 손을 잡아주며 높은 곳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두 사람은 오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창호는 정자에게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창호는 매번 새로운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어느 때는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며 전통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느 때는 강변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젊은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창고는 정자가 피곤해하면 즉시 휴식을 제안하고 정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기억해 두었습니다. 한 달 후 창고는 정자에게 1박 2일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정자가 망설였지만 창호가 별도의 방을 예약하겠다며 정중하게 말하자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행지는 경주였습니다. 창호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정자를 위해 불국사와 석굴암, 첨성대 등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에서 전통한옥 펜션에 머물며 두 사람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창호는 정자에게 자신이 젊었을 때 꿈꾸었던 것들,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자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행복감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창고의 따뜻한 배려와 깊이 있는 대화는 정자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경주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진전되었습니다. 창호는 정자에게 매주 꽃을 선물했고 정자가 좋아할 만한 공연이나 전시회가 있으면 함께 관람했습니다. 정자는 창호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창호는 정자의 음식을 먹으며 집에서 먹는 따뜻한 밥맛이 이렇게 그리웠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자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창호는 정자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는 좀 더 공식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정자는 캐나다에 있는 딸 수진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수진은 처음엔 놀랐지만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다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민수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민수는 상대방을 신중하게 알아보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자녀들의 반응을 들은 정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창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창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정자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황혼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자는 매일이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습니다. 챕터 3. 결혼 결심과 달콤한 신혼생활. 6개월간의 교제 끝에 창호는 정자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창호는 정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남은 인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자의 친구인 영희는 너무 성급하다며 걱정했습니다. 몇 달 사귄 것으로 결혼을 결심하기엔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나이가 많은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냐며 창호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을 강조했습니다. 정자의 자녀들도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아들 민수는 상대방의 재정 상황이나 가족 관계를 정확히 알아보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창호가 대학 교수 출신의 품격 있는 사람이라며 자녀들이 너무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고의 가족들도 만나보았습니다. 큰아들 이민성은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니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 이민주는 해외에 있어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화상통화로 인사를 나누며 정자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양가 가족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정자의 집에서 열린 식사 자리에서 창호는 정자를 정중히 대하며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성은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며 정자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나이를 고려해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족들만 참석하는 소규모 식으로 정했습니다. 정자는 우아한 한복을 맞춰 입었고 창호는 정장을 차려 입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양가 가족과 몇몇 친한 지인들만이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창호는 정자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하다며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자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창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정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호는 정자가 피곤해하지 않도록 일정을 여유롭게 잡았고 제주의 유명한 맛집들을 미리 조사해서 정자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한라산 중턱의 펜션에서 바라본 일출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호는 정자의 어깨에 쇼를 덮어주며 앞으로 늘 이렇게 서로를 돌보며 살자고 속삭였습니다. 정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정자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창호는 자신의 전세방을 정리하고 정자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정자는 남편의 흔적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초기 몇 달간의 신혼생활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창호는 매일 아침 정자를 위해 커피를 내려주었고 정자는 창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창호는 정자에게 매주 꽃을 선물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데이트를 하자며 정기적으로 외식이나 공연 관람을 제안했습니다. 정자는 남편 생전에도 이렇게 로맨틱하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꿈 같다고 행복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요가 수업을 들으러 가기도 하고 등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창호는 정자의 체력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건강한 활동들을 제안했습니다. 정자는 창호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함께 뉴스를 보며 시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책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창고의 해박한 지식은 정자에게 늘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자의 친구들도 창호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함께 참석한 창호는 정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며 친구들에게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영희는 정자에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에 정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서 자고 있는 창호를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자신감도 되찾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신혼생활 뒤에는 정자가 알지 못하는 창호의 다른 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정자는 자신이 인생 황혼기에 이런 행복을 만날 줄 몰랐다며 매일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챕터 4. 균열의 시작과 수상한 변화들. 결혼한 지 4개월이 지나면서 창호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은 변화라 정자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창호가 핸드폰을 받을 때 베란다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화면을 정자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자가 궁금해하며 물어보면 창호는 옛 제자들이나 동료들과의 개인적인 연락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호는 정자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외출했습니다. 평소보다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 이상했지만 정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들어온 창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정자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창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예전 사업 파트너와 만나서 복잡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 지인과 함께 작은 사업을 했었는데 정리할 일들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창호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사업 관련 일이라며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예전처럼 정자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자주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자가 말을 걸어도 딴 생각을 하는 듯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대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창호는 정자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후 서로의 생활이 완전히 합쳐졌으니 재정 관리도 함께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각자의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것보다 투명하게 공동 관리하는 것이 부부로서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정자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지내왔는데 갑자기 재정을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오니 의외였습니다. 창호는 정자의 망설임을 보고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부가 된 이상 모든 것을 공유해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자는 창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공동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정자의 예금 중 일부를 이체했습니다. 창호는 정자의 결정에 크게 기뻐하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창호 앞으로 온 우편물 중에 법무법인에서 보낸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가 궁금해하며 물어보자 창호는 예전 사업 관련 법적 정리 과정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또한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많아졌는데 창호는 그때마다 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창호는 정자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둘 중 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다며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자는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창호는 정자의 신중한 태도에 조금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자의 자녀들이 해외에 있어서 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며칠 후 창호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자가 무슨 일인지 묻자 창호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지인과 함께 했던 사업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보증을 서주었던 부분 때문에 자신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자는 깜짝 놀라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창호는 아직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다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라도 안전하게 보호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정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자는 남편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줄 몰랐다며 미안해했습니다. 창호는 정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부부니까 함께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아파트 명의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자는 창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아파트 명의를 공동 명의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창호는 정자의 결정에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해야 둘 다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정자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명예 변경 후 며칠이 지나자 창호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목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자는 이번에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파트는 자신의 노후 보장이자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라며 위험한 일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창호는 정자의 반대에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결혼 후 처음으로 냉랭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창호는 정자가 자신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며 서운해했고 정자는 남편의 요구가 너무 부담스럽다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결혼 초기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걱정과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챕터 5. 충격적인 진실의 발견.
정자의 불안감이 커져가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창호가 급한 일로 외출한 사이에 집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자가 문을 열어보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3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김미숙이라고 소개하며 이창호의 전 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호가 5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전 부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미숙은 정자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성은 자신을 창호의 큰아들 이민성이라고 소개했는데 정자가 알고 있던 민성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미숙은 정자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정중히 물었습니다. 정자는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미숙은 정자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창호와 15년 전에 결혼했다가 5년 전에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창호의 거짓말과 금전 문제였습니다. 창호는 결혼 당시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늘어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교수 경력도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대학 시간 강사를 몇 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민성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아버지의 행태를 폭로했습니다. 창호는 어머니와 결혼하면서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고 실패하자 어머니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창호는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 결혼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찾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자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창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숙은 정자에게 창호가 재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정자가 통장과 아파트 명의를 공동 명의로 했다고 말하자 미숙과 민성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민성은 정자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창호의 패턴을 보면 곧 본격적으로 재산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숙도 자신과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말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정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거짓말쟁이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숙과 민성의 말이 구체적이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정자는 급히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라며 즉시 정자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영희는 결혼 전부터 창호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호가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습니다. 저녁에 창호가 돌아왔을 때 정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창호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창호가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을 때 정자는 창호의 가방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정자는 충격적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온 대출 연체 통지서와 법원의 지급 명령서 그리고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름과 재산 현황이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자신이 창호의 표적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창고를 바라보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간 함께 살면서 진짜 창호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호가 출근한 후 정자는 급히 은행에 갔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큰 돈이 여러 차례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창호가 정자 몰래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자는 즉시 통장 사용을 정지시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정자의 상황을 듣고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동명의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창호와 마주 앉아 진실을 추궁했습니다. 창호는 처음엔 발뺌을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자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다며 돈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정자는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창호는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동 명의로 된 재산들이 있고 자신도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 정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챕터 6. 벗어나기 힘든 늪과 치열한 법적 공방. 창호와의 대화 후 정자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호는 이혼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자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혼을 강행한다면 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 아파트의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정자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자는 변호사와 긴급 상담을 가졌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이 매우 불리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창호와의 결혼이 합법적이고 공동 명의로 된 재산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창호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창호의 결혼 전 재산 상태와 사기 행각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정자는 창호의 전 부인 미숙과 재차 만나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창호와의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해둔 일기와 서류들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창호가 다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정자는 자신이 창호의 네 번째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호는 지난 10년간 3명의 여성과 황혼 재혼을 했었고 매번 비슷한 수법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부동산을 모두 잃었고 두 번째 피해자는 평생 모은 예금을 탈취당했으며 세 번째 피해자인 미숙은 집과 사업체를 잃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창호를 상대로 사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창호가 거짓 신분으로 정자에게 접근했고 재산 취득만을 목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동시에 공동 명의로 변경된 재산들에 대한 보전 처분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창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맞대응했습니다. 창호 측은 정자와의 사랑이 진실했고 단지 과거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결혼 후 정자를 헌신적으로 돌봤다는 증거들을 제시하며 정당한 재산 분할권을 요구했습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정자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매주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며 서류를 준비하고 증인들을 찾아다니며 진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크게 줄었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정자가 재혼 후 바로 이혼 소송을 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일부는 정자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정자의 친구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창호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자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딸 수지는 어머니의 상황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반대했어야 했는데 지지해준 것을 후회한다며 자책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민수는 급히 한국에 들어와서 법적 절차를 도와주려 했지만 해외 거주자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창호는 여전히 신사적인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정자와의 만남이 우연이었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사업 실패나 이전 결혼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불행이었을 뿐 정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창호가 정자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성과도 동시에 교제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정자와 결혼한 후에도 다른 여성들과 만나면서 다음 타겟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창호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행복과 사랑이 모두 가짜였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자는 창호의 이전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로 남편을 잃고 외로워하던 중에 창호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자는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에 위안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6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정자에게 부분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창호의 사기 혼인 의도가 어느 정도 입증되었고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자가 원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일부는 회수하기 어려웠고 법정 비용과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정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창호는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지만 결국 2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정자와 합의하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자는 상당한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고 2년간의 법정 공방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정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되찾았지만 예금의 상당 부분을 잃었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70세가 된 정자에게는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정자는 황혼 재혼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다가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었고 평생 모은 재산과 평온한 노후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고 이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주변의 경험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자의 이야기는 많은 노년층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재산이 관련된 결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가족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